네, 소프트웨어공학과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필요한 자격증 위주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여러분들 캐리어 맵과 관련된 것 중에 가장 밀접한 또 추천 자격증들을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추천 자격증 첫 번째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2020년에 처음 K데이터에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시험을 봤고요. 앞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정보 처리 기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 그 다음에 보안 기사, 만일에 여기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감히 말언킨데 감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공공기관의 서류는 서류 전형시 이건 100% 합격입니다. 100% 합격 IT 쪽에 다 걸리거든요. 지금 빅데이터 쪽도 별도로 사문을 뽑고 IT 보안인데 이 세 개에 대한 거를 3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감히 말씀드리는데 서류에서는 100% 통과를 확신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수준들이 높고 중요한 자격증이라는 거죠. 3교시의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격증 최우선적인 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입니다. 최근 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이쪽 빅데이터 쪽에는 ADP, ADSAP, 그러니까 준 전문가, 이게 이제 전문가, 준 전문가라는 건데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대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ADP와 ADSP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 ADP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0점 몇 프로일 때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 1% 미만입니다. 실기까지 다 최종 합격되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습이 모두 석사 이상의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한번 난이도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다가가기가 너무 어렵고요. ADP를 갖고 있으면 이쪽 이 빅데이터 쪽과 관련되는 데는 취업하기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직이나 이런 거 할 때 절대 어렵지가 않은 그만큼 높은 자격증이거든요. 반대로 이거는 너무 허들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를 새로 따겠다라고 하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ADSP 준 전문가가 있는데 이거는 또 반대로 활용도 땄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어떤 큰 베네핏이 있느냐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이 통계 프로그램은 R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론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실기 시험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단답형 서술형으로 쓰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활용이 많이 미흡합니다. 이쪽 통계 프로그램 쪽에 실질적으로 요거를 가지고 실무에 나오기에는 많이 빅데이터 쪽에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 영역 가지고. 물론 이 중에서도 뭐 통계 프로그램 R이나 SAS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론만 가지고 요걸 가지고 실무에 나가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ADP는 너무 난이도가 최상이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ADSAP는 실제 따도 그렇게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 사실은 이론 쪽은 ADSP에 더 가깝죠. ADP가 워낙 지금 난이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이 가운데 정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영역에 진출하실 때 지금 필수 자격증, 앞으로 저는 필수 자격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영역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ADP는 너무 높고 ADSP는 약간 낮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타협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역은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프로그램 R, 세스에다가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 우리 빅데이터 솔루션, 하둡, 뭐 스파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여유가 되시고 이러면 이런 ADP, ADS보다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초점을 맞추셔서 기사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ADP를 따 수 있으시면 이게 지금 최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으신데 이쪽에 너무 이제 시간에 올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 자격증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처음 이래가 실시가 됐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K데이터에서 데이터진흥원이죠.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있는 부분을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2회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지금 하고 있죠.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동시에 지금 ADP, ADSP도 지금 하죠. ADP는 벌써 20회, ADSP는 뭐예요? 28회가 지정이 됐어요. 28회. 지금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존재. 왜 이렇게 다 같이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빅데이터에 대해서 ADP와 ADSP 빅데이터 분석기가 같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ADP는 너무 높고 ADSP는 활용도 면에서 조금 낮기 때문에 이 영역 부분을 데이터 분석 기사가 가져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원가에서도 보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 대한 어떤 리퀘어먼트가 상당히 많고요. 점점 이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과 필요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점 더 높아질 거예요. 어차피 빅데이터 영역은 IT에 존재하는 한 한 번은 맞닥뜨려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나 자신을 입증하는 객관화된 자료로 입증하는 것 중에 자격증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ADP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처음 접하시거나 이러시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십니다. ADSP는 그렇게 많은 시간은 들어가진 않은데 이 SAS라든지 R, 특히 R에 대한 활용력이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로 가시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하는 게 어떠시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현재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ADP, ADSP가 같이 지금 K데이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사에 대한 출제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객관식은 80문제고요. 시험 시간은 오히려 딱 2시간이죠. 빅데이터의 이에 대한 분석 기획, 그리고 탐색, 모델링, 결과 해석, 모델링 결과 해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기 영역 분석 모형 설계, 적용, 그다음에 평가 및 개선 이 영역이 중요한 부분인데 객관식으로 80문항, 80문항씩 각각의 4개의 영역에서 나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부터 결과 해석까지 2시간 안에 푸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은 상당히 처음 접하시면 세 번째, 네 번째 과목은 난이도가 그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분석 기사도 결국은 앞에 시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디 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냐면 ADP를 참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ADP 현재 있는 부분은. 그래서 별도의 기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공부할 영역은 ADP 교재가 이제 참조를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도 그렇고 일부 ADP에서 나온 기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 공부할 영역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별다른 어떤 참고해 볼 부분이 없기 때문에 ADP 교재를 가지고 참고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직 1회밖에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ADP 자격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거는 지금 현재
처음 필기 시험 자체가 객관식 80문항에 서술형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서술형. 이 서술형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 서술형 문제가 그냥 쭉 서술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 결국 이제 대부분 데이터 분석 이 영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이 자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배점 이 부분이 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나머지들 지금 객관식 80문제 뭐 솔직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 모르면 이제 찍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아예 필기 시험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시험을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여기 서술형이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20점인데 이 한 문제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배점 자체가 한 문제인데 이미 20점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데이터 분석 쪽에서 나옵니다. 결과를 주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거죠. 이미 필기에서 최상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참조를 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ADP 자격증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뭐냐면 결국 이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 실기시험이 4시간인데요. 시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4시간이. 4시간이 시험이 엄청 부족하고요. 실제로 실기장에 참고로 저는 필기는 붙고 실기는 떨어져서 그 실기를 그냥 안 봤습니다. 이게 보면 필요한 소프트웨어 모듈을 까는 것부터 시간 체크가 돼요. 요거는 ADP 책을 교재를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가. 근데 그 펼쳐볼 시간이 없어요. 책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데 펼쳐볼 시간이 없어요. 4시간에 자기가 필요한 세팅까지 다 해야 된다고요. 뭐 R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분들 하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잖아요. 필요한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미리 받아서 세팅도 다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보고 그러려고 하면 그것도 시간에 카운트가 들어가네. 정신이 없습니다. 뭐를 볼 시간이 오픈북이 실기가 오픈북이라고 해도 실제로 그걸 다 빅데이터 처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 실무가 아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강의 난이도를 자랑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전공자 이쪽에 대해서 실무를 이미 하고 있거나 이쪽이 전공자가 아니신 분이 실제 실기까지 가서 합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영역은. 따시면 아예 ADP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예 빅데이터 쪽 영역에 아예 그냥 전문가거나 이쪽 영역에서 내가 계속 캐리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으로서 ADP를 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너무나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론 쪽에 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 데이터 분석 기사를 따시려고 할 때 어떤 핵심 이론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부분은 통계 패키지 R 프로그래밍을 쓰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 비용 효과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 때는 이제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진단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리시장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감리시장에서 하는 건데요. IT 감리.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보안 쪽하고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 좀 나하고는 적성이 좀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취득하실 만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랭귀지 C 여기서 기본은 자바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지금 다 자바 베이스로 하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공공기관은 아예 표준 플랫폼이 다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 IT 표준 플랫폼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대부분 다 자바 베이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클립스 툴에 대한 부분 가지고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들이 아예 그거에 대한 표준 플랫폼이 딱 있어서 대부분이 이제 자바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추천드리는 자격증입니다. 근데 이게 좀 현실은 이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하나씩 보는 이런 어떤 정적인 분석도 있지만 실제로 동적인 분석으로 그냥 감리 시장에서 존재하는 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걸 돌려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포티파이라든지 외산 아주 비싼 몇억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정원 인증을 받은 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약점 진단. 그거를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합니다. 실제 감리 시장에는 그걸 먼저 그 많은 소스 라인 3만 라인, 4만 라인 일일이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 개정이 완전히 되지는 않아서 그 법에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 참가해야 된다라고는 써 있는데 다른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이게 꼭 추천드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하지만 내가 소프트 개발 중에 나는 보안에 진짜 이 부분은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전하시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미 코딩을 하신 베이스로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 때는 이제 자바로 저는 베이스로 해가지고 취득을 했고요. 여러분들 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은 대부분 IT 감리 시장인데요. 요 영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거보다는 내가 지금 자바도 개발할 줄 알고 데이터베이스도 어느 정도로 운영을 해봤고 DB를 운영해봤다라는 거는 SQL 쿼리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감리 시장에서 DAP 자격증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DB는 ADP가 아니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ADP는 빅데이터고 DAP는 이건 데이터 아키텍처 프로페셔널 자격증이죠. 이게 DB 관련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 취득하신 분 우선으로 뽑습니다. 혹시 뭐 우리나라 IT 공공시장 감리에서 인력 채용하시는 것 중에 이런 그거를 보시면 DAP 자격증과 DB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DB 쪽에 오히려 보안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DAP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보다 훨씬 더 상위 레벨에 있고요. 요거는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약점 취약점 진단원이 실행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거는 현실은 어떻다고요? 취약점 진단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소프트웨어를 보고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법, 오히려 이게 약점 진단원을 취득하시고 현장으로 나가시면 더 요구되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하나 요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소프트웨어 테스트. 앞에 첫 번째 시간에 한국소프트산업협회에서 하는 IT 쪽에 쭉 어떤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영역도 있었죠. 이게 자격증 중에는 국제공인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으로 ISTQB라는 국제공인 자격증이 있고요. 여전히 이거는 시험 비용이 비쌉니다. 네, 이게 외국 거는 다 그렇겠죠. 우리나라 TTA 중에 CSTS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소프트웨어 테스트 쪽으로 자격증을 하나 받고 싶다라고 하면 TTA 주간에 CSTS를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마 2021년도 기준일 건데 CSTS가 이제 국가공인 그냥 민간에서 국가공인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를 듣겠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영역 쪽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면 CSTS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물론 국제공인 같이 있으면 좋은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노력 대비 효과,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난 그런 게 아니고 뭐 해외로 구글이나 뭐 이런 아마존, MS 이쪽으로도 뭐 좀 캐리어를 넓히고 싶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오히려 국제공인 ISTQB가 낫겠죠. 그런데 국내 쪽에서는 비용도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CSTS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영역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 자격증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어디에서 쓰이냐? IT 감리라고 하는 시장에서 쓰이고 있다. 근데 그 베이스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봐야 된다. C나 자바 중은 해봐야 된다. 현장 시장에서는 대부분 자바다. 예. 우리나라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는 퓨전 플랫폼이 아예 나와 있는데 그 기반이 자바 베이스로 딱 아예 퓨전 플랫폼이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시면 일일이 자바 소스를 하나씩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진단 소프트웨어라는 걸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무 이 영역에 땄다고 해서 너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바라지 마시라. 이 현장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오히려 이런 쪽의 영역으로 가는 것 중에 내가 이런 운영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DBA 출신이야. 소프트웨어 공학과 출신 여러분들 중에 DBA 출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감리 시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DAP를 취득하셔서 DB 쪽 감리에 오히려 더 특별 영역을 하나 맡으시라는 거죠. 특별 영역. 예. 그 다음에 나는 소프트웨어 테스터, 이건 이제 QA에서도 소프트웨어 QA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이런 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금 많이 여러분들 데브옵스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들이 방법론이 많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IT를 운영하는, 개발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테스트한 시장도 별로 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전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하는 부분도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 지금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소프트웨어 QA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품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나는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테스트 쪽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T 감리 시장에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가인 소프트웨어 약점 진단원 자격증은 있는데 이 하나 가지고는 이 IT 감리 시장에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자격증하고 합해져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자격증, DAP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셔야 실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의 자격증이 효과를 발하는 거지. 요거 하나 있다고 해서 실제 감리 시장에서 하시기에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격증하고 좀 다른 자격증이 더 있으셔야 되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타이틀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라고 했지만 요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오히려 테스트 자격증, 그다음에 DAP 이런 쪽에 어떤 특정 영역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을 오히려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DAP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히려 DAP 자격증은 데이터베이스 내가 많이 운영해보고 DBA, 뭐 오라클 DBA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하시면 공공시장에서 내가 IT 감리를 좀 해볼 건데 나 DB 쪽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 DAP 자격증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DB 모델링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특화 자격증입니다. 특히 이게 특정 벤더 뭐 여러 있죠. 뭐 오라클도 있고 뭐 MySQL도 있고 MS SQL, SQL도 있고 그런 특정 벤더 자격증보다 오히려 높은 위상과 난이도가 높죠. 특히 이건 필기, 실기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특정 벤더 시험을 자격증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DAP는. SQL 쿼리도 중첩된 서브 쿼리나 이런 부분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SQL도 고급 SQL을 어드밴스드 SQL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DAP를 따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IT 감리 시장에 나가시면 그러니까 감리, 뭐 진단, 뭐 DB 컨설팅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그렇겠지만 투이 컨설팅 이게 DB 전문 컨설팅 업체거든요. 이런 데서 DAP 자격증이 있으면 아주 유리하세요. 그만큼 DAP 자격증은 활용도가 높고 난이도가 위상과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취득을 하시면 DB 쪽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무난하게 이직이나 취업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DAP는 아까 말씀드린 보안약점 진단원과 함께 내가 공공기관 IT 감리 영역인데 내가 이 영역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을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시고, 이게 이제 이쪽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랑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시고, 요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아까처럼 DAP 또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예,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DB 쪽에 DAP를 오히려 권장을 드리는 거죠. DAP 이렇게 쌍으로 보안약점 진단원에다가 DAP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실제 공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감리 진단 컨설팅 하실 때 아주 유리하시다. 실질적으로 DAP 자격증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은 공공기관 IT 감리 영역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생 여러분들은 진단원 플러스 DAP를 이렇게 패러럴하게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DAP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필기 100문항이죠.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필기 자체가 4시간이에요. 4시간. 거기에 실기는 딱 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다 해서 실제까지 다 구현까지 다 해야 돼요. 모델링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뭐 SQL은 기본인 거고요. 다 나오는 거죠. 보시면 DB 모델링의 핵심인 거죠.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40문항. 이게 지금 한 문항당 28개 가장 많은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모델링 기반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영역에서 모델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DB 모델링, 물리적, 논리적, 뭐 개념적 이런 DB 시간에 다 배워보셨을 거예요. 이 DB 모델링. 실제 내가 구현한 거를 실세계에 있는 요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매핑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거냐. 논리적, 물리적, 개념적 이런 것들 이제 모델링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상당한 난이도입니다. 실기 한 문항으로 실제로 다 한다. 필기 100문제에 실기는 한 문제로 나오는데 무려 4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걸 따시면 DB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다. 특정 벤더의 그 DB 자격증보다 훨씬 더 높은 자격증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으로 가셔야 될 게 내가 공공기관에 어떻게 좀 총괄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뭐 부탁받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다 이런 걸 좀 지시하고 싶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기술사죠. 그래서 공무원 특채라든지 화면을 보시면 수석감리원이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죠. 우리나라 법상 수석감리원 자격증은 딱 2가지입니다. 정보처리기술사와 정보시스템 감리사가 있죠. 정보처리기술사는 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가 한 90% 정도 되고 시스템 기술사가 한 10% 정도 되죠. 근데 이 영역이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바로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술사가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 응용기술사. 이게 이 2가지를 묶어서 정보처리기술사라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정보시스템 감리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필기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기술사는 다 주관식인 거 아시죠? 쭉쭉 써야 되는 거 14페이지. 근데 감리사는 객관식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거의 헬이죠, 헬.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시험 문제를 맞춰야 DB 같은 거 한번 이게 기출문제 나와 있기 때문에 풀어보세요. 시험지 한 장이 한 문제입니다. DB 결과, SQL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못하시면 사실 많이 힘드시죠. 그렇지만 내가 공공시장으로 나는 무조건 공공기관으로 가고 싶다. 조금 상위 레벨로 그러시면 최종의 여러분들 목표일 거예요. 최고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기술사와 감리사가 있다. 그러면 감리 총괄을 한다. 이게 있고요. 여러분한테 오히려 소프트웨어 공학과 여러분들한테 조금 비싸고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비용을 내야, CPA 비용을 내야 되는, 여기서는 근데 PMO와 비슷한 PMP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PMP 자격증. PMI라고 하는 공공 PMI라고 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 PMP 자격증이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 그 프로페셔널 자격증이죠. 오히려 이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좀 비쌉니다. 외국 자격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는 오히려 요거 갖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좀 상위 레벨로
조금 상위자 입장에서 명령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격증이에요. 원래 이게 건설에서 나온 건데 PMP 자격증은 공공기관 가시면 기관별로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자격증 수당도 별도로 주는 데가 있고요. 유지 비용도 따로 줍니다. PMP 자격증.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어떻게 갈 건지 쭉쭉 PM 역할을 하시기에는 PMP 자격증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사하고 감리사 부분은 공부 영역이 상당히 오래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표로 좀 하시고, 하여튼 공공기관 쪽에 내가 조금 상위 레벨로 좀 올라가고 싶다. 뭐 특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요. 기술사만 뭐 어디 지원 자격이 되는 영역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하이 레벨 고급 자격증으로 이런 게 있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이걸 뭐 감히 추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혹시 이쪽에도 관심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고,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젝트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국제공인 PMP 자격증이라는 게 있다. 외국 자격증이라 조금 유지 비용이라 시험 보는데 나는 비용인 건 있지만 한번 따두시면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자격증 첫 번째 에어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본인하고 로드맵이 맞는 영역에 대해서 취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는 꼭 관심을 한번 가지셔서 빅데이터는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